자, 오늘 시장을 개선 제압할 수 있을 이슈와 또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의 이기욱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기욱 팀장님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뵈시죠? 저희 방송에서 오늘 처음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처음이시네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그래도 앵커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해이실 수 있는데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외모 평가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아닙니다. 뭐 엄청 영화 배우 같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영광입니다.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친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 시장의 주요 아이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님 요즘 우직 기계 그리고 이기욱 팀장님 집 나간 외국인 한자 공부하십니까 요즘에? 그게 아니라요. 뭔가 키워드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좀 생겨서 좋습니다. 사자성어로 좀 들고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뭐 이제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끔은 좀 돌아가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제 그런 속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곡법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뭐 가장 좀 바람직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워낙 최근에 시장 자체가 개별주적인 흐름들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쪽으로 수급이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수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상승하고 있더라도 특정 섹터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그런 종고법만 하게 됐을 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좀 소외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시장은 개별주 흐름이고 이런 또 특징적인 흐름이나 이슈가 되는 쪽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럴 때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포트를 조금 줄이시고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늘리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뭐 우직기계를 좀 설정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오늘 앞서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9월 7일에 현대그룹에 이제 수소 또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정말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언팩 행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간 폴더블 쪽,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나 이제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수급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거나 산업적으로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좀 많이 해버리면 좀 겹칠 것 같긴 한데 제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금일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지 않습니다. 즉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성이 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은 쉽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으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지수는 약간의 좀 고정되는 박스권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의 순환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산업의 성장성이 워낙 유지가 되는 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쪽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은 한 4, 5거래일 정도 단기적인 그 슈팅이 나온 다음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전 가격대까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빠르게 순환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들을 조금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동안 움직이고 수소가 움직이면은 뭐 그 다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친환경 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쪽을 먼저 이제 조금 선점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대선 쪽이 있다 보니까 뭐 건설주라든지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섹터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매 쪽으로 먼저 선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좀 이런 흐름들 쫓아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하실 기회 많이 드릴게요. 네. 입에 모터를 달고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좀 습관이 돼가지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습관을 저희와는 좀 우리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저와 좀 네. 티키타카도 좀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네. 야 엄청 멋있는 말을 써주셨네요. 곧바로 가지 말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모처럼, 네. 네, 모처럼. 좀 유식한 척을 했습니다. 2주 연속입니다. 아, 네. 2주 연속. 유식한 거 다음 주 한 주간 또 보면 이제 유식한 거를 확정 짓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답은 어디에 있을지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기욱 팀장님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본격적으로 친해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 저희 게시판에 난리 났어요. 너무 잘생긴 분이 오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원래 하시던 대로. 알겠습니다. 예, 실력과 외모를 갖추신 분이라 저희가 또 귀하게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집 나간 외국인 돌아옵니까? 아니면 집 나가서 영영 안 들어온답니까? 기다려야죠.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네. 외국인들의 매도를 하고 또 기다리면 또 들어오고 이거 항상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이번 달 8월 달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은 7조 3천억을 넘고 있고 어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순매도 포지션이었고요. 오늘 현재도 외국인들이 대략 6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 전체 대비 36%, 내지 37% 정도의 외국인 주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08년도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은 31%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번 달 8월 달을 보면은 대략 32.6%까지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31%를 최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집을 나갈지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집을 나갔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다행히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께서 테이퍼링을 급하게 서두르질 않겠다는 예.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안정된 시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테이퍼링 그리고 앞으로 점차 있을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하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 대만, 베트남 같은 이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예. 이 여파로 8월 달 한 달 내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약 6조 이상의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증가 추세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의 이제 이런 증가세는 별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갑니까 이제?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로 이제 집을 나간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여담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예. 자, 그러면 답가가 뭐였냐면 꽃 네. 찾으러 왔단다라고 했습니다. 네. 즉, 왜 왔니?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네. 꽃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면 네.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설명인데요. 네.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율 시장의 안정화인데요. 예. 최근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즉 워낙 약세가 됐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들어올 때요. 수익만을 바라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차익까지 고려를 해서 오죠. 예. 자, 예.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까지 가면 방송한 시간은 너무 별로 길게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오늘 몇 예. 번 준비하셨어요, 이거? 몇 번 연습하셨어요?
어제 잠 못 주무시고. 한 10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렇다면 결론은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옵니까? 저는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메시지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기욱 팀장께서는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온다. 하창헌 본부장께서는 좀 짧게 보고 특히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KH바텍과 파인테크. 이 KH바텍이 좀 밀렸지만 파인테크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요? 좀 네, 뭐 어차피 찝찝해서- 힌지, 예. 예, 뭐 내장 힌지, 외장 힌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폴더블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 대장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대장은 혹시 대장은 뭘로 지금 보세요? 시장에서는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수급도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제 주가에 이제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장은 원래 좀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KH바텍이 대장 역할을 좀 해줬는데 뭐 최근 시장에서는 좀 파인테크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에서도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의 상승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조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대 조금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 차트의 모양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폴더블 쪽을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일단 네. 파인테크닉스가 좀 눌리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격 매수 관련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의 대장은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관련 폴더블 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쇼핑몰을 갔었는데 네. 그 삼성전자 그 매장에 보니까 그 이번에 출시한 폴더블 폰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 그래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핸드폰을 출시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가졌던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폴더블 폰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는 아마 Z 플립. 플립, 예, 그쵸?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저도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작진들의 첫 대화가 그거였어요. 플립으로 갈아타겠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면은 폴더블 폰의 앞으로의 매출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보이고요. 예. 거기에서 KH바텍, 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폴더블 폰의 중요 부품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안 보세요? 좀 쉬어갈 타이밍은 아닙니까? 단순히 가격 부담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저희와 상견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긴장 다 풀리셨죠? 아, 네.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어지러울 정도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에코프로가 또 부활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친환경적인 흐름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제 큰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이제 화재라든지 그런 각종의 이벤트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들이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변경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분들은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이런 차량 판매에 대한 확대들로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챙기는 움직임들이 이런 뭐 지상에선 자동차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바다 쪽에서는 뭐 LNG선이라든지 뭐 LPG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재 쪽에서는 뭐 에너지 효율화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완전한 뭐 2차전지 기업으로 좀 탈바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에코프로 HN에 대한 그런 이제 자회사 편입에 따른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네. SK 이노베이션, 천보, 후성, 일진머티리얼스 오늘 다 간만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탑픽을 혹시 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이제 말씀해주신 뭐 이제 첨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LNF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련된 섹터를 보실 때 대장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산업의 성장성 부분들을 제가 앞에 시황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앞으로 주도주의 지위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반면에 LG 그룹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LG화학, LG전자 도대체 이 종목들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지 혹시 이기욱 팀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최근 이 두 종목의 하락은 뭐 많이 나왔다시피 GM의 전기차 볼트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10월 달에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연기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번에 GM의 전기차 볼트의 문제와 아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시행착오를 앞으로 견뎌나가면서 그 회사와 그 기술은 발전을 거듭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LG전자와 LG화학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는 항상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이벤트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비주얼도 좋으시고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창한 본부장께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충당금을 계속 반영을 하다 보면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적 숫자가 바로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규모도 그렇죠. 1조가 넘게 아마 비용을 좀 써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예. 뭐 LG화학 쪽은 저는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추가 리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신뢰도를 회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충당금 같은 경우는 뭐 단발성으로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화재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진행 방향에 따른 또 신뢰도를 시장에서 확보를 해야 이런 시장에 대한 좀 점유율을 또 확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내재화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단 뭐 투신 자체가 이런 분할 관련된 이벤트로 인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지만 이에 따른 좀 해소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 가시화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LG화학은 보고 있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판매량이라든지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도 좀 수요에 대한 회복을 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전자는 조금 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집중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핵심 포인트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의 이기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